안녕하세요. 아랫대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우울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우울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울한 기분이나 아니면 우울한 생각 아니면 우울한 뭐 어떤 행동, 수면의 어떤 장애 아니면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울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보통 성인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산우울증이라던가 갱년기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둥지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다 키워서 밖에 내보내서 이제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둥지였을 때 이제 그 우울한 감정을 좀 느낄 수도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짜증이나 반항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인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아이가 이제 등교를 거부한다던가 아니면 뭐 학교나 뭐 유치원 생활에서 좀 적응을 좀 못한다던가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온 공부를 좀 적절하게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좀 못한다던가 아니면 뭐 배가 아프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을 좀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억력이 좀 저하돼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우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이 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울이 왜 생기느냐, 예를 들면 보통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스트레스를 내가 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좀 우울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기분들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서 신경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좀 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어떤 이상이 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울이 좀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 대한 갈등, 뭐 친구와의 어떤 관계 갈등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하고 나의 어떤 관계 갈등이나 아니면은 가족 간의 어떤 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우울이 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우울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 우울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동안에 한 5가지 증상이 있는지에 보는데, 필수적으로 볼 게 이제 우울한 기분, 그 다음에 흥미 저하, 즐거움이 좀 상실되는 부분을 좀 필수적으로 좀 많이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뭐 체중이 감소되거나 증가되거나 아니면 무기력한다던가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던가 못 자던가 아니면 내가 집중력이 좀 갑자기 감소했다던가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증상들을 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고요. 지속 우울 같은 경우에는 주 우울하고 증상은 같아요. 증상은 같은데 기간이 2년 이상 된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 그 증상을 좀 보이는데 좀 지속적으로 좀 오래 보인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 우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인은 2년을 보는데 아동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지속 우울이라고 판정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울 같은 경우는 물질로 인해서 좀 우울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던가 아니면 카페인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서 갑자기 우울해지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진단을 좀 내려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감별을 하느냐 하면은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우울 증상하고 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경우에는 조증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물질로 인한 건데 이제
물질을 제거하면은 우울 증상이 없으면 그건 좀 감별의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ADHD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나 아니면 충동성이나 아니면 판단력 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증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반 같이 우울하고 같이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흔히들 알고 있는 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울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혼재성, 말랑콜리아, 비전형,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계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내가 우울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이제 오는 사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름에만 오거나 어떤 사람은 비 올 때만 우울하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주산기가 있는데 주산기 같은 경우는 임신 중 아니면 출산 후 4주 이내 좀 우울한 증상을 좀 보이는 경우 그렇게 해서 좀 우울이 있다 없다 그거를 좀 같이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나이가 어리면 놀이나 미술치료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면 심리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울한지 그 부분을 좀 탐색하고 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감정들이 나쁜 감정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알면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우울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에서는. 그리고 우울이 좀 심하면 약을 좀 처방하는 부분인데 약 처방하게 되면은 보통 항우울이나 항불안이나 아니면은 수면제를 좀 많이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울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좀 케어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신 어머니들도 있는데 아이가 우울하면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느껴서 너가 힘들구나, 너가 어떻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떤 스트레스를 좀 관리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먹고 자고 공부하는 시간 어떤 시간들을 좀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우울해서 자해를 하거나 그랬을 때 자해하지 않게 위험한 도구를 좀 치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상담소에 좀 찾아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해서 우울 장애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우울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의욕이 전체적으로 좀 저하돼서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짜증이나 화 아니면 반항적인 거, 학교에 대한 어떤 등교 거부, 부적응, 아니면 성적이 갑자기 저하된다던가, 아니면 배가 아프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좀 호소한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진단은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좀 극복하면 좀 좋을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규칙적인 좀 생활을 통해서 우울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